지난해 7월 20일 토요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사였습니다. 토요일 낮 1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토요일 오전 2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통화는 일요일 새벽 1시 46분에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내란 수사를 해온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기록에서 두 사람이 새벽에 연락한 건 이날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으로 김 수석과 가장 많이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 통화는 7월에 가장 많이 몰려 한 달 새 모두 26차례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 검찰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한창 조율되던 시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지난해 5월 되살렸습니다. 서울 법대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혔습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나쁜 관행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5월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모두 2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증폭되던 때입니다. 비슷한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지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과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을 앉혔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친윤 검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 수석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윤석열 정권 법조 4인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고 김 수석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 지검장의 사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함께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된 뒤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에서도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늦은 오후에 사직 의사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게 사의 표명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두 사람의 사의를 수리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제2의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 4인방 중 2명이 안가 모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낮 1시 6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고 1시 4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모두 7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첫 통화는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행안부 장관이 법제처장과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8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안가 회동이 끝난 밤 10시 43분에 또 전화를 걸어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상의 드리거나 그런.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해서?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인사로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6명 모두 부임 8개월 만입니다. 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장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오찬 참석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총장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율이 된 거였으면 오늘 아침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장 이상급 39명이 교체되던 월요일, 이 총장은 직원들 격려차 강원도 영월과 원주지청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인사 발표가 나자 이 총장은 이틀째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에게 인사 소식을 알린 사람도 이 총장이 아닌 신자용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신자용 차장이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이 총장과 인사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에 인사안을 두고 박 장관과 이 총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들고 와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해야 협의라며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사는 정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권순정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주말에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